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의 안세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길었던 겨울을 보내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포근해진 날씨만큼 마음이 따뜻해지는 좋은 소식들이 가득한 2024년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 선영 형제님께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결혼을 못할 것 같았는데 어여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제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네. 아유, 우리 저희 식구들이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축하해 주셔서 더 너무 기뻤어요. 아니, 밥이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그리고 제가 못 가서 그렇게 밥이 맛있으셨다는데 네, 한이 됐다는 그런 네, 후문이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결혼식이 진짜 너무 은혜로웠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하시는 결혼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저희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 몇 회에 걸쳐서 기악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나눠보고 찬양과 함께 은혜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악기군에서 가장 작고 휴대가 간편한 악기죠. 또한 다양한 음색으로 오케스트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악기입니다. 바로 바이올린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 휴대가 편한 바이올린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네. 또 여기에 사연이 많은 사람으로서 우선 그 악기의 길이가 짧은 게 참 부럽더라고요. 무게도 무게지만 네. 악기가 이제 길면 이동할 때 고충이 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버스를 탔는데 저는 탔어요. 근데 악기가 다 안 탔어요. 아이고. 그때 문을 확 닫아버리면 악기가 상하기도 하고 네, 또- 뒤가 길잖아요. 네. 그렇죠? 또 소형차에는 이제 넣을 때 머리부터 넣느냐 다리부터 넣느냐에 따라서 악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악기가 무거운 것도 힘들지만 이동할 때 참 힘들어서 이렇게 뭐 바이올린 아니면은 뭐 플룻 이렇게 좀 휴대하기 간편한 악기 너무 부럽습니다. 네, 저도 사실 부러워요. 부러운데 네. 저는 지은 자매님 앞에서는 좀 이렇게 좀 조용해지긴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악기가 또 저는 좀 컴팩트하긴 한데 좀 무겁다 보니까 어깨도 많이 아프고 뭐 그런 게 있고요. 되게 거북이 같이 생겨가지고 예전에 누가 이제 지하철 이런 데서 거북이 같아 이런 얘기 듣는데 그땐 좀 어렸을 때라서 거북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휴대성이 제일 편한 악기는 성악이 아닐까. 성대가, 그쵸. 아니, 저는 이게 항상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관리상의 애로사항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휴대성으로만 보면 제가 제일 편한 게 아닌가. 제일 승자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이올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요. 기악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기악이란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을 말하는데요. 연주 인원에 따라 분류하면 독주, 중주, 합주로 나뉘고요. 합주는 또 악기의 종류에 따라 현악합주, 관악합주 이 두 종류의 악기를 모두 함께 연주하는 관현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세기에는 성악에 이렇게 뜻이 정확한 그런 가사를 부르게 하지 않고 또 기악적으로도 다룬 형태도 나타났다고 해요. 네네. 네. 이런 게 이제 합창곡들에서 많이 두드러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신년마다 듣는 라드츠 행진곡을 이제 네. 합창으로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뭐 따바답 따바답 따바다바다바다바다바답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약간 리베르탱고 뭐 이런 것들도 약간 좀 의성어를 섞어서 따바다바다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도 많은 것 같은데 또 그리고 우리 보면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겠지만 재즈에서도 스캣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빠빠빠 하는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잘 어울리세요. 약간 재즈 거장 같은 풍채가 있긴 한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아마 성악을 기악적으로 해석한 곡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또 궁금한 게 한국 음악도 뭐 관악합주, 현악합주 이렇게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우선은 있긴 있어요. 근데 서양 음악처럼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곡이 많지 않아요. 서양 음악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올린 몇 중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렇게 비슷한 네. 악기군으로 연주가 되지만 저희는
궁중음악에서는 뭐 유초신지곡, 중광지곡 해서 현악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른 곡이 있긴 하다만 뭐 민속악이나 뭐 민요 이런 것처럼 좀 자유로운 구전으로 내려온 음악에 있어서는 네, 경계가 사실 없고 그거는 어떻게 꾸려지냐, 어떤 음악을 어떤 목적으로 연주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구전하는 음악들인데 막 이렇게 따로 분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구전하는 음악은 결국 다 같이 어울리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기가 관악따로 현악따로 있을 필요가 없고 궁중음악은 얘를 뭔가 대접을 하고 임금님께 연주가 되고 제사음악이기 때문에 악보가 전해져 내려와 있어서 관악이 있고 뭐 현악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한국 음악은 그 개개인 그 악기마다의 그 개성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게 모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기악곡은요, 이제 하나의 악장으로 된 단악장,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장으로 된 다악장으로 나뉘는데요. 단악장의 종류로는 춤출 때 연주하는 춤곡,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발레 등의 공연 전에 연주하는 서곡, 행진할 때 연주하는 행진곡, 또한 연주 기교를 익히기 위한 에뛰드, 그 밖에도 세레나데, 환상곡, 즉흥곡 등이 있습니다. 단악장 중에서 춤곡의 종류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약간 왈츠라든지 폴로네이즈 이런 곡들이 춤곡이에요. 그 중에서 볼레로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네. 처음 들어봐요. 아, 처음 들어보세요. 지금 곡이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 굉장히 익숙한 음악이잖아요. 네, 익숙한 네. 음악이죠. 짠 짜자잔 짜자자잔 네. 짠 이런 느낌. 맞아요. 이 곡은요, 프랑스 음악가 라벨이 작곡한 음악인데요. 볼레로 원래 캐스터네츠로 그 딴 따다다단 이게 원래 캐스터네츠로 하는 이제 그런 리듬인데 이 곡에서는 이제 관현악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스네어 드럼이라고 작은 드럼으로 했습니다. 네, 스페인의 춤곡이에요. 제가 뭔가 느끼는 스페인 곡이라고 하면 뭔가 붉은 드레스에 강렬한 춤, 네. 강렬한 동작, 네, 약간 투사 같은 약간 좀 그런 플라멩코 같이 막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 압도할 만한 눈빛 잘하시는데요. 이런 매력적인 춤추는 뭔가 여성이 그려져요. 맞아요. 약간 우리 옛날에 TV에서 약간 김태희 광고했던 약간 맞아요. 그 느낌이죠. 그런 느낌. 네.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셨던 것 같아요. 이 볼레로라는 곡도 그렇지만 춤곡은 정말 리듬이 중요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스페인 음악들이 좀 리듬이 중요한 음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라벨이요, 스페인계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스페인 광시곡, 그리고 오페라, 스페인의 한때 등 스페인의 생채가 짙은 작품들을 많이 써왔다고 합니다. 볼레로도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악곡 중에서 다악장, 악장이 좀 많은 4악장까지 있는 막 교향곡, 뭐 협주곡, 또 소나타 이런 등등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들어볼 찬양은 바이올린 독주곡인데요. 바이올린에 관해서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수차례 다룬 적이 있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악기 중에서는 가장 대중적이고 알려진 악기이기도 합니다. 네, 바이올린이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또 많이 연주되고 많이 배워지는 악기잖아요. 그 이유에는 뭔가 사이즈가 작은 것만이 이유는 아닐 것 같아요. 뭔가 날카롭고 예리하면서 수려한 음색을 뽐내는 고음부, 또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깊은 색채를 내는 중저음부까지 매력이 정말 다채로운 악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캐릭터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느끼는 것이 곡이 가진 느낌에 따라서 다양한 음색을 가지고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연주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올린은 화려한 테크닉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서정적인 멜로디에는 또 아주 구슬픈 소리를 내는 악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낮은 저음부에서는 그 비브라토와 함께 좀 깊은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볼 찬양은 찬송가 209장 주의 말씀 받는 그날입니다. 함께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연주에는 정민혜 연주자님 그리고 김유정 반주자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민혜 자매님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이 성가대에서 함께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제가 같이 듣고 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 새롭네요. 네. 정민혜 자매님의 바이올린 연주는 원래 되게 바이올린이 가진 무게보다 훨씬 더 묵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저희 성가대에서도 플룻과 바이올린이 같이 있는데 바이올린은 주로 이제 저음부로 많이 쓰거든요.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적절한 비브라토와 충분한 공명과 약간 조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템포 변화, 정확한 보잉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느낌을 좀 더 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역대도 굉장히 넓어가지고요. 저음도 굉장히 고음악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음도 굉장히 다채로운 악기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올린의 그 고음악기에 대한 인상이 있어서 뭔가 바이올린 하면 뭐 고양이처럼 날카롭고 앙칼진 그런 악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중저음부가 떳떳한 음색을 가진 악기인 줄 몰랐어요. 되게 잘 들었습니다. 네. 또한 그 마음의 깊은 신앙심이 또 그런 깊은 음색을 내게 해주지 않나. 네, 그런 연주였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가사도 정말 이 찬양 좋은데요. 1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정말 그 기쁜 마음이 막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약간 성령 충만인 것 같아요. 항상 말씀을 들으면 그 기쁜 마음을 정말 가사로 정확히 표현한 그런 찬양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있을 것만 아니라 정말 이 가사처럼 온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찬양이 제가 약간 뒤로 넘어져 있을 때 되게 많이 힘이 됐던 찬양이었는데요. 뭔가 내가 이렇게 넘어져 있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저희 후렴 보시면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다짐을 하게 했던 곡이었습니다. 네, 저는 3절의 가사가 은혜로웠는데요.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라는 이 구절에서 저는 올해 이제 수련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마음을 되게 강력히 주셨어요. 전파를 너무 선포하고 다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딱 그 가사를 한 번 더 이 가사를 보고 저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함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가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복된 말을 전하는 일에 제가 올해 또 충성되이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찬송은요. 필립 다트리지 목사가 1755년에 작사하여서 그의 찬송 시집에 발표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동안은 정해진 멜로디가 없이 그냥 어떤 여러 곡조에서 다 이게 불렀대요. 그러다가 지금의 선율에 얹어서 곡이 만들어졌습니다. 곡명은 기쁜 날이라고 하고요. 작곡자 미상의 그 선율 이름이 기쁜 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그 기쁜 날이라는 멜로디와 기쁜 날이라는 그런 가사가 만나서 정말 좋은 시너지가 나는 찬양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가사와 선율 모두 제 옷을 입은 듯 잘 어울리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연주를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 바이올린은 약간 어깨에다 대고 연주를 하기 때문에 연주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들 악기 하시는 분들은 약간 고충이 있으시잖아요. 혹시 가야금은 자세 때문에 힘들거나 그런 부분이 없으신가요?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돼? 너무 많아서. 네, 그쵸? 우선은 이게 서양과 이 동양의 문화 차이도 있는데 서양은 의자 생활을 하고 저희 한국은 이제 바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연주도 이제 가부좌를 틀고 해요. 그러면 무릎도 아프고 골반도 틀어져 있고 그런 몸에서 되게 힘들기도 하고 또 연주를 하다 보면 이제 국악곡 중에 2시간이 넘어가는 곡도 있어요. 그런 곡은 다리가 저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해서 이제 저는 좀 잘 버티는 편이고 사실 나갈 때도 좀 아무렇지 않게 하는 편인데 암전이 되고 연주자들이 절뚝거리면서 나가거나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텝 2명이 와요. 그래서 일으켜주고 같이 부축해서 나가고 네,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고충이 진짜 만만치 않네요. 네. 그리고 여성분들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남성분들은 이렇게 그 앞바다리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진짜 더 힘들겠어요. 식은땀이 막 줄줄 나죠. 정말 한국 음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네, 저희끼리 하는 말이지만 정말 인내 악기예요. 국악기는. 그렇군요. 네. 근데 저도 호른 악기를 연주를 하면은 이렇게 벨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은 저를 보시면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깨가 많이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밸런스가 몸이 잘 안 맞는 그런 고충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고질적인 그런 연주자들이 하나씩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성대를 갖고 연주하시는 분은 그런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약간 보이는 거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똑같이 노래를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플랫이 되고 어느 날은 샵이 되고 그래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기 전에 물론 이제 부드는 악기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래 끊는 거 아이스크림 안 되고 커피 안 되고 녹차 안 되고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거 다 관리하고 그때그때 따라서 물도 온도에 따라 달라요. 따뜻한 물은 목을 풀어주지만 가끔 목이 너무 부어 있을 땐 찬물을 마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어떤 관리의 측면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몸의 기관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되게 새롭네요. 네. 존경스럽네요. 관리를 다들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바로크 초기의 바이올린은요. 원래 이 어깨에다 대는 게 아니었대요. 이 가슴이라든지 좀 어정쩡하게 그냥 허리에다가 이렇게 대고 했다고 하는데 연주력이 당연히 좋지가 않을 거잖아요. 걸치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18세기에 그 바이올린 연주자, 독일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이제 어깨 받침하고 이 턱 받침을 고안을 해가지고 바이올린이 어깨에 고정하면서 연주하는 그 형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지션도 좀 편하고 테크닉도 편해졌다고 하네요. 되게 재미있는 일인데 약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고정적인 직업병을 갖게 되는 네, 그렇죠. 그런. 저희가 아는 분들도 보면은 이게 여기가 이렇게 딱 받치셔야 되는 거 되게 아프시대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손수건을 받치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정말 좋은 연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기 상처가 있으신 분들도 많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이어서 한 곡 더 들어볼 건데요. 정민의 연주자님의 찬양 연주 찬송가 168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경쾌한 연주도 정말 좋네요. 후반부에 정말 재즈 리듬 편곡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 리듬을 스윙 리듬이라고 하죠. 이 경쾌한 곡에 너무 잘 어울렸고 또 약간 이렇게 밀고 당기는 그런 느낌이 되게 이 찬양과 정말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국악기에도 재즈 리듬을 접목하기도 하나요? 궁금한데요. 네, 그럼요. 사실 국악을 많이 파헤쳐 보면 그 재즈의 성질과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서양 음악은 뭔가 강, 양, 약, 중간, 양, 약 이렇게 규칙적인 강 템포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외국 분들이 저희 이제 장단을 들으면 좀 놀래요. 왜냐면 저희는 강이 중간중간에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악센트가 들어간다고?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였다가 풀었다가 하기 되게 용이한 그 음악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시나위라고 해서 악기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제 즉흥으로 연주를 하는 그런 연주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악기가 연주했다가 주고받기도 하고 솔로를 하기도 하고 해서 호흡을 맞추는 그런 연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서양 음악 재즈랑 같이 하면 합이 정말 좋고 찬양도 제가 뭔가 그렇게 많이 편곡을 해서 네, 연주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은 게 예상할 수 없는 리듬이 한국 음악에는 되게 많다고 저도 느꼈거든요. 네. 근데 되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 못하는 데서 되게 새로움과 되게 신선함 그리고 되게 좋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 리듬이 있었군요. 재밌네요. 네,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제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금관악기가 잘 네. 어울린다고 나팔이라서. 생각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그 금관악기의 힘차고 우렁찬 소리가 되게 뭔가 흥분을 좀 고조시키고 되게 뭔가 힘을 팍 주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바이올린으로 들으니까 훨씬 더 경쾌하면서도 즐거운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올린 음색은 어느 찬양이나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찬양을 들으면 휴거되는 때가 상상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설레는 기분이 드는데요. 딱 그 날에 제 이름이 딱 불려져서 그 휴거가 된다 하면 생각만 해도 참 벅찹니다. 네, 이 찬양 부를 때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그 상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이름 딱 이렇게 나팔 불 때 저는 그 나팔이 이제 호른 연주할 때 가끔 이 곡을 연주하면 마치 이 나팔이 그 나팔인 것 같아가지고 야, 혼연일체 돼가지고 연주를 하면 참 재밌더라고요. 네. 진짜 어떻게 저희 이름이 불릴지 모르겠지만 참 그때까지 저희가 참 마음 정돈을 잘해가지고 그 휴가 때 꼭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악 음악과 바이올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찬양을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참여한 것 같아서 훨씬 더 즐거운 마음으로 녹화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기악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냥 그 이유가 물론 제가 성악 전공자라서 조금 다른 거에 대한 동경도 있을 것 같지만 그거 외에도 약간 기악 음악을 듣다 보면은 제가 가사를 속으로 읊조리게 되면서 조금 더 가사를 깊이 음미하고 묵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 녹화를 통하여서 들은 찬양들이 굉장히 가사가 깊게 음미되고 묵상이 되는 것 같아서 더욱더 은혜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우선 사실 여기 그 서양 음악분이 더 많으시잖아요. 네. 국악을 뭔가 펼칠 그런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또 마련을 해주셔서 성도님들께 국악에 대한 지식도 좀 전달해드려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무엇보다도 음악이란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도구로 음악을 주신 게 전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가 이 과분한 달란트를 주신 거에 대해서 저 인물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데 힘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다양한 기악 음악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저도 기악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만 너무 즐거웠고 또 한국 음악에 대해서 지은 자매를 통해서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찬양에 약간 직분을 받은 것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8편 7절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의지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가득히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해 주신 이지은 자매님, 김성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 이야기가 있는 찬양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세요. 할렐루야.